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리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잠시 멈춰설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죠.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 나눔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개인의 선의에 머물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나눔이 일상이 되는 삶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의 온기를 전하는 전북 희망나눔재단 정영택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정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전북에 연고를 두고 계시죠?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태어나기를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예. 부모님이 어머니가 전남 분이라 항상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전주 태생이고 드물게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전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병원장으로 또 일도 하고 네네. 계시고 하면서 나눔 활동도 활발하게 네네.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역할과 또 활동들을 쭉 이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이제 전북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안과 병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네. 소개를 할 때 어떤 네. 것부터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그 궁금하네요. 일단은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예. 온누리 안과 원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인라인 회장도 하냐 또 희망나눔 재단 이사장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네. 전북 희망나눔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네. 제 인생 말미에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찬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희망나눔재단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단순히 의료 봉사해서 한번 조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네. 그 이사님들이 네. 각 기관, 소기관, 네. 소장님, 팀장님, 예를 들어 요양원, 또 장애인 재단, 이런 그 팀장급들이 네. 이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예. 더 좋을 자리인데 좀 외람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직을 맡게 되신 지 거의 네. 꽉 찬 1년을 지금 채우고 계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전부터는 무료 봉사활동이나 단체들을 네네.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전북 희망나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말씀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복지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예. 특히 그런 복지 사각지대 본인들이 나서지보다는 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군요. 또 전주면 전주, 전라북도, 도면 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특히 복지 쪽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에 이제 네. 설립된 그 민간 비영리 단체고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민간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마음의 뜻을 나누는 걸까요? 일단 비영리 재단이고요. 예. 이제 전주시, 전라북도 이쪽에 의견을 내려면 예. 또 도움을 받으면 또 그런 왜곡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그렇군요. 저희들은 자비로 네. 이사님들 회비로 네. 철저하게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네. 운영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운영의 방식을 취하고 계신지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효율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적게 쓰고요.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웬만한 거 사비로 쓰고. 그러죠. 사비로 해서 이사님들이 다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적지만 풍요하게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활동들이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네네. 소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약간의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네. 또는 차상위 쪽에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그런 쪽 일을 할 때 예. 그 방향을 틀어주는 그 발굴을 해주는 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저는 언뜻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처우 개선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넘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은 막상 네. 그 사회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아, 정작 본인들이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아. 또 일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작은 일들은 하지만 큰 흐름은 또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격려하고 네. 또 외부에서 이런 시각을 좀 제대로 밝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림도 그리지만 네. 또 작은 일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손길을 좀 내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네, 네. 활동들을 나눔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끼리 같이 일한다고 그래서 다 똑같이 풍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예. 훨씬 더 힘들고 그렇군요. 뭐 아니할 말로 발품을 팔려면 휘발유값도 많이 들고 아, 맞아요. 자동차 뭐 네. 이런 밥 먹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 전반에 어떤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는 그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뭔가 좀 지역 사회나 또 대한민국에 흔들 수 있는 네. 다시 한번 좀 뭔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러죠. 그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성명서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2025년 5월에 예. 익산에서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돌아가시기까지 옆에서 몰랐었고 이 원인은 신청복지라고 해서 본인이 배고프다, 아프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웃에다가 또는 관공서에다 말을 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 말씀을 못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몰랐던 거죠. 그렇죠. 가령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존 사인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또 주변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떤 소홀함이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을 전북 희망 나눔 재단에서 분석을 해서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원인을 또 규명하고 제안을 드리려면 예. 그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뭐 어떤 네. 뭐 그와 관련된 학력이라든지 네. 또 어떤 뭐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저희들 이사님들의 면면이 일단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익산 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이게 우리 복지의 주된 그 트렌드가 신청 복지입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네네. 본인이 나 어려워, 나 도와줘, 네.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그 목소리를 못 낸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 낸 거죠. 모르고 그러죠. 못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 우리 가령 살아있으면 생존 사인이라는 것이 있듯이 예. 그런 복지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파악을 해서 네. 그걸 도와줘야 하는데 이 시그널이 피드백이 작동을 안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큰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진행될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들을 내셨습니까? 네. 우선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네네.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예. 또 거기에 조언도 듣고 그렇군요. 예, 시나 특히 17개 시도에서 그것을 알아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도에서 하는 정책들을 또 도와주고 그 계몽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과 후가 다른데 예. 돈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요구들을 모아서 그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쌍방향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에다가 내려놔요. 그러면 손도 없이 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네. 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네. 들어봤을 때 결론적으로 재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간의 기본 삶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노령화 시대가 많이 되고 네. 전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부대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들 서로 바쁘니까 관공서는 또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적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의사로서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 이렇게 내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네. 지점도 혹시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어떤 마음 때문인지 예, 그 출발점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의 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웃, 뭐 나눔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병아리를 돌보거나 죽었을 때 묻어주면 어른들이 아이 저놈 정도 많다. 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 근데 보면은 예전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르신들이 옆에서 보고 너는 의사하면 좋을 거야 오. 이런 격려를 해주니까 그래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이 의대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죠. 제가 또 듣기로는 네. 아버지께서 좀 일찍 네, 좀 예.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네. 그때 주변에서 좀 뭐랄까 의사가 네. 될 수 있었던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고 서포트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의대를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옆에서 의대 가면은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네. 또 이웃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또 학교, 교회 이런 데서 도와주고 해서 그렇군요. 제가 의대를 잘 마쳤죠. 네. 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이제 자라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네. 내가 나 혼자만 잘해서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도 받고 격려도 받고 네.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그런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내가 그 과정을 밟아왔으니까 나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뭐 여유가 있다고 할까? 예.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돕고 하다가 보니까
규모가 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000원의 아침밥상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뭐 농림부, 도, 시, 교육청 이런 데서 해서 말만 1,000원의 아침밥상이고 한 5,000원 밥상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식단이. 그렇죠. 예. 네. 전북대학교 병원 안과에 계셨던 이야기를 뭐 잠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각막 이식 수술을 한 해 60건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은 횟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우리나라 전체 각막 이식 건수가 500건입니다. 전체 한 해. 한 해에. 근데 뭐- 그 중에서 660건을. 예. 그러니까 그 뭐 서울대에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예. 연대, 고대, 뭐 성모병원 이런데 김한과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병원이 10개가 넘죠. 네. 근데 전북대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제 혼자 1년에 64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막 이식 10%가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없었는데 그랬겠네요. 예, 지금은 조금 늘어난 정도. 다른 때는 다른 분야는 인기가 있으니까 뭐 네. 2배, 3배 늘어나는데 지금 아마 1.5배 정도 늘어난 것 그렇군요. 같아요. 지역 병원의 네. 의사로서 그런 각막 이식 수술을 또 60건 넘게 하시면서 느꼈던 것도 상당히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의 네. 의료가 조금 더 발달해야겠구나, 인재를 더 양성해야겠구나, 좀 그러죠. 열악하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방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중앙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99년 무렵에 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 법의 취지는 예. 많이 기증을 해라. 예. 이게 아니고 기증을 하면 그 등록된 코노스라고 하는 예. 국립 장기 이식 그 은행에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 예. 근데 서울대가 제일 많고 강남 성모병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가령 60안을 이제 모셔오거든요. 예. 그러면 전북 지역에 있는 환자들한테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예.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네.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그 제도는 지역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러죠. 아니. 그래가지고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안구 기증이 완전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허허. 그래가지고 다시 한 1년 있다가 그 제도를 개선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네. 이미 한번 기가 꺾이니까 다시 살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사 생활하시면서 뭐 매 순간이 긴급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가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좀 뭐 저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장수 쪽에 계신 어머니가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만 살림을 하셨는데 제가 눈을 이제 수술을 한쪽을 먼저 해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장수에서부터 버스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평생 처음으로. 평생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40대고 그 어머니는 한 60대 이렇게 그 60년 동안 앞을 예. 못 보다가 그러니까 야. 자기 자녀 얼굴도 못 보고 뭐 그 집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이 수술을 해드리니까 야. 그렇게 좀 되는구나. 예,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서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어머니는 그 60세 때 처음으로 이런 그 시력을 찾으신 거죠. 아 정말 뭐 어떤 건 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선물들을 환자들에게 네네.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개인 병원을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의 어떤 뭐 의료 수급이라든지 또는 네. 의료 기술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그렇죠. 극복하고자 네, 수도권에 가서 개원을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또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일궈온 이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근데 여기 진행자님 계시지만 네. 서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네. 정말 유명한 그 진행자, 앵커 뭐 이렇게 방송인이 되셨을 텐데 예. 왜 전북에 계시겠어요?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하고 예.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만 그걸 몰라요. 우리 개개인이 의사들이 또는 뭐 시의 공무원들의 교사들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능력자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만 인정을 안 해요. 아,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 방송인이구나, 시골 의사구나, 뭐 시골주구나 이렇게 폄하를 하거든요. 지역에 있으니까 뭔가 네. 실력이 조금 부족했겠지.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후배를 가르쳤어요. 예. 제 술기를. 그래가지고 강남역에 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한 5, 60개 병원이 있는데 안과 예. 의원이 10대 안과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배운 예. 실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말 서로 존중을 해주고 굳이 서울로 보낼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환자들이 오면 내가 실력 있다고 안 해요. 저는 어머니의 주치의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치료도 해주고 AS도 해주고 서울로 가고 싶으면 서울에서도 그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서울에 어머니한테 필요한 제일 전문가를 보내줄 수 있는 저는 그 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의사들은 왜 서울에 왔냐. 전주에 좋은 의사 시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서울로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맞아요.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네. 내가 못나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환자들에게 후배들한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이제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의술을 또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안은행이라는 것을 또 그 가운데서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안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몸이 천냥이면 구백냥이 눈이잖아요. 예. 눈이 안 보이면 가난해집니다. 예. 돈을 못 벌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인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 안은행을 통해서 예전에는 안구 기증을 주로 했었는데 그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싶어도 수술을 못 받을 때 주변의 경제적인 도움,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아까 신청복지라고 했잖아요. 환자들이 눈이 안 보이면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면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나오세요. 치료하세요. 그다음에 치료하시면 보이면 자랑하세요. 돈 벌어서 식구들한테 도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은행의 이제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안은행이 굉장한 이사님들이 한 40분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뭐 목사님, 스님, 기관장님, 뭐 사장님, 회장님 다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환자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해주지 돈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네. 그 봉사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으신 거죠. 네. 실은 그걸 안 받아야 자랑을 하는데 그 상을 이제 주는데 그때 2001년도에 홍제동 그 소방관들 불 끄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9.11 테러 있어가지고 그 정말 미국은 소방관들이 아주 프라우드해요. 자부심도 대단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뭐 트라우마, 불구로 들어갔다가 못 구해가지고 오면 트라우마, 뭐 그다음에 눈에 콘택트 렌즈를 써야 돼요. 예. 왜냐면 방독면 성면체가 안경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끼는데 열이 오면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에 열이 전해지면 네. 말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불 끄고 살리려 들어갔다가 자기가 위험에 빠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안과 의사니까 그때 안 보였었겠구나. 또는 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눈이 나빴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고 수술을 해줘서 경찰 소방관들을 한 500여 명 네. 수술을 해줬죠. 그게 무료 시술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인천에서 전라북도만 해줬는데 인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가 인천에서 한 것이 무슨 죄냐고. 네. 그 우리도 수술해주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 오셔라. 네. 그래서 와가지고 수술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지역은 국민 추천 그런 포상제도를 잘 모르는데 네. 그분이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문고 같이 보낸 거예요. 추천한 그분이. 거구나. 예. 그래서 대통령상을. 예. 그분 안 왔으면 우리끼리 네. 서로 이렇게 그 짧게 하고 그랬을 텐데 그분이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선한 마음은 일파만파 퍼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 저는 뭐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인천에도 하고 네. 해외 의료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상당히 네. 많은 수의 환자분들도 우리 그 이사장님을 거쳐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리랑카 전 세계에 예. 제1 실명원이 백내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2~30만 원만 주면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죠. 예. 거기는 그 한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 번씩 가면 50명, 100명씩 수술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까지 해서 수술해주고 진료해주고 그리고 네. 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뭐 그다음에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또 국격의 이미지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 안과 의사들이 예. 저한테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친구 친구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지역이 어려울 때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한다든지 뭐 다양한 활동으로 또 나눔의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학자로서 뭐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정말 쪼개고 또 나의 삶을 또 쪼개서 그게 기부 활동을 또 나눔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는 그 이유와 예, 그리고 또 그 근간은 과연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만약에 전주에서 살다가 네. 서울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옮겨 다녔으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 시민과 내 친구들의 그 정을 유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도움받고 성장하고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제 상황이 눈에 띄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발굴해서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러면은 또 내가 하고 후배들 또 교육도 시키고 예. 예,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라북도가 좀 큰 그 기업체나 관공서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험을 조금만 더 키워주면 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나눔은 무엇이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간단하죠. 주변에 이렇게 있는 분들 네. 그래서 그 나눔은 사랑이다.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사 하나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뭐 우리가 봉숭아 같이 정말 터치를 해주고 알아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훨씬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옆에 이웃들을 항상 눈여겨서 지켜봐 주시고 예. 부족하면 도와주시고 또 그분의 재능이 있으면 또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전라북도의 풍성한 예. 나눔의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네. 일파만파 퍼져가듯이 이 희망의 불꽃도 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또 손짓 하나로 인해서 따뜻한 사회를 또 지탱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예, 오늘 우리 이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더 크게 번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